핫삼 세 번째 소식인데 한미 간의 훈련을 북한이 왜 배나라, 감나라, 콩나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예전부터 한미 훈련을 싫어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김여정은 우리와 미국이 한미 동맹이 실시하는 연합훈련에 대해서 또 이래라 저래라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은 여당 일각에서 김여정의 반발과 맞물려서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김여정 경고에 여는 갈팡질팡. 이거 맞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김여정 논평 냈죠. 한미연합훈련, 남북관계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 될 것이다 라며 김여정 명의의 또 비판적 논평 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자 송영길 대표는 이번 훈련은 김여정이 말한 적대적 훈련 아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연기는 무슨 연기? 연기 불가. 당대표가 밝혔는데 서른 의원은 본격적 대화 복원을 위해서 한미공조통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게 논란인 거죠.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은 뭘까요? 김여정의 경고와 청와대 입장 궁금합니다. 김여정의 담화 의도를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다. 지금 단계에선 훈련 연기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섭 의원님, 서른 의원은 그냥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유력 대선 주자 캠프에서 역할을 또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당의 저런 갈팡질팡한 모습들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하지 말자고 하는 그 이야기들의 근거를 들어보면 이제 막 북한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굳이 그 북한과의 신뢰를 깰 필요가 있느냐라는 근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되묻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북한과 얼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신뢰라는 것도 사실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북한의 심기를 우리가 너무 거스르지 말자라는 것이 그 안에 이 내포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미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미의 아주 단단한 우리 조약을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호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와중에 과연 북한의 심기를 거스린다, 북한과의 신뢰를 훼손한다라는 사실 불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아주 우리 중요한 과제를 이런 식으로 연기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대북 전단과 관련돼서도 그것이 김여정 하달법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얼마 전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여정이 하달한 법이다, 김여정이 하명한 법이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비판이죠.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김여정이 뭐라고 논평을 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또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니나 다를까 김여정이 하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연기한 것 아니냐라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강경하고 어떤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김여정의 하명이냐라는 겁니다. 야당의 비판 살펴보시죠. 황보승이 안보는 협상카드 될 수 없다. 태영호 훈련 중단하라는 김여정의 하명 같은 요구에 더는 굴복해서 안 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마치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에게 지시 내리는 듯하다. 북한 저희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원희룡 지사 차기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치공작의 신호탄이다 라고 비판을 일제히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여당 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많은 오늘 조간신문들의 보도인데 정말 김여정이 발끈하니까 여당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연기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연합훈련은 매년 있는 겁니다. 연례적으로 있는 그 훈련이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이죠. 왜냐면은 미국의 전략자산까지 다 동원이 되고 B-52 폭격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전략자산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명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보기에는 굉장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또 일시적으로 충돌이 생기거나 하면 바로 이제 전쟁으로 바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의 김여정이 이제 담화를 낸 것으로 보고
다만 우리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 70년 동안 이 한맺힌 맞은 분단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친구 사이에도 또는 뭐 아는 사람 사이에도 싸워서 얻을 게 있으면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싸워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데 살살 다뤄가지고 살살 잘 다뤄가지고 말하자면 일이 잘 해결되거나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끝났습니다. 군비 경쟁에서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달래가지고 이게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김여정이 한마디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이제 만만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이미 G8을 넘어가지고 G7, G5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위상으로 볼 때 절대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이 분당 상황, 이 긴장 국면을 넘길 수 있다면 우리가 살살 다루는 입장에서, 북한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자극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하는 그 과정 보세요. 굉장한 인내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동독을 잘 다뤄가지고 결국은 통일 독일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교훈을 가지고서 북한을 그냥 막 끝까지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다뤄가지고 남북관계 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을 달래는 차원이지 북한 눈치 보는 건 아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주장이고, 통일부 국방부 입장은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연합훈련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지혜롭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서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한미 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다. 통일부는 굉장히 좀 오히려 부정적인 한미훈련에 대해서 뉘앙스, 국방부조차 뭔가 좀 불확실한 뉘앙스로 말하는데, 이재명 기자, 기자적 관점으로 볼 때 한미연합훈련은 우리가 매년 정례적으로 해왔던 건데 최근 들어서 과연 이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에 뭔가 방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왜인지. 두 번째, 제가 국방부 기자 출입해봐서 알거든요, 오랫동안. 최근 현 정부 들어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은 사실 훈련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민망할 수준의 실내에서 거의 컴퓨터 놓고 하는 정도의 축소된 훈련이 많았는데, 이것조차도 과연 북한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 안보적 관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죠. 분명히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된다는 어쨌든 지상 과제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군사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의 군사 동맹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그런 실질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협적인 훈련으로 지금 치러질 예정인가?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10일 날 예비 훈련을 시작해서 26일까지 이제 본훈련이 있는데 대규모 기동 훈련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게 꼭 북한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여러 코로나 상황 같은 것 때문에 기동 훈련을 하지 않은 채 지휘소에서 사실상 가상 훈련을 하죠. 그냥 시뮬레이션 훈련만을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남북관계 어떤 신뢰의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규모 군사 훈련을 통해서 북한을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건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김재섭 전 의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남북관계를 전재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상대입니다. 북한 자체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관리라는 거의 핵심은 결국 신뢰인 거죠. 신뢰를 쌓는 거죠. 근데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제가 볼 때 위협적 요소가 뭐냐면,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뢰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신뢰를 깰수록 오히려 보상이 큰데 왜 신뢰를 유지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잘 보면 상황이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통신선을 이제 막 복원했는데 지금부터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데 남북 훈련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통신선을 끄는 건 북한이 일방적으로 끄는 겁니다. 통신선을 끊고 그다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대북전단을 비판했더니 대북전단 살포법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이란 보상을 줬습니다. 이번에 다시 연결하니까 또 보상을 줍니다. 그렇게 따지면 언제라도 북한은 당연히 신뢰를 깰 수밖에 없는 거죠. 깰수록 보상이 큰데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렇게 관리라는 것과 계속 깨는 신뢰를 보상으로 계속 끌려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